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충청권역 중고등학생 지속가능 발전 동아리 지원 사업 창가학교 모집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사무국장입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첫째 사업 소개, 둘째 참가 신청 방법, 운영 일정 및 내용, 세 번째 환경 동아리 우수 사례, 네 번째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충청권역 청소년 대상 환경과학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의식과 생활태도를 가진 미래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도부터는 그린에너지 동아리 콘테스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변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사회 또는 교내의 탄소 배출량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환경 동아리의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보시는 그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가 신청 방법, 연간 운영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시는 것과 같은 운영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게 됩니다. 먼저 홍보 활동을 통하여 참가 동아리를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신 참가 동아리별로 교내 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고요. 본 협회에서는 동아리 요청에 따라 약 3회 정도의 전문 강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신 동아리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본 협회에서는 제출해 주신 결과 보고서를 심사하여 우수 동아리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참가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참가 대상 및 인원은 세종, 대전, 충청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동아리 또는 학급 20명 내외입니다. 특히 충북 진천군 소재의 중고등학교는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의 제출 서류 양식은 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참가 신청서와 활동계획서의 양식입니다. 다음은 참가 동아리 및 학급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해서 모든 동아리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이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본 사업에 참가할 동아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사업 주제와의 부합성이고요. 활동 계획의 명료성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의 전후의 결과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지 여부도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 사업들을 하는 동아리 활동 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결과의 교육적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은 본 사업의 주최자인 한국다우의 임직원과 본협회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심사를 거친 선발 내역은 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발표하게 되고요. 지도교사 대상으로 이메일 및 유선으로 통보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참가 동아리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총 2차에 걸쳐서 각 50만 원씩 지급하게 되고요. 필요시 동아리별로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수정 요청을 드릴 수 있으며 지원금은 참가 동아리 지도교사의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가 동아리별 활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시는 기간은 8월부터 12월 중으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할 수 있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고요. 활동 내용은 연구 분야와 실천 분야로 구분하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 활동의 예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참가 동아리별 강사 파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각 동아리 활동에 맞는 전문가들을 각 동아리별로 3회를 저희가 파견을 해드릴 수 있고요. 물론 강사비는 무료입니다. 주로 강사가 투입되는 시점은 보시는 것과 같은 3가지 시점인데요. 첫 번째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중간 시점, 마무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 등 각 동아리에서 필요한 시점에 따라 본협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그 시점에 맞는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을 해드리게 됩니다. 또한 각 동아리별로 파견되는 강사와 한국다우의 임직원 중에서도 관련된 전공 연구원분들을 저희들이 멘토로 매칭을 시켜드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별도로 일반 학생 대상의 무료 특강을 요청하실 경우에도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참가하시는 동아리들은 9월 중에 각 동아리별로 소정 양식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본 사업의 실무진과 강사진이 검토한 후에 점검 내용과 보완 사항을 각 동아리 지도교사와 해당 강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실무진 협의를 통해서 활동 실적이 미비한 동아리에게는 2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참가 동아리 지원금 지급 2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동아리별 지원금은 100만 원이고요. 1차와 2차 각각 5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참가하신 동아리들은 12월 중에 소정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본협회에서는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서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우수활동 동아리 발표대회에 참가할 6개 동아리를 선발하게 됩니다. 심사 방법은 보이시는 표와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총 3차의 전문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결과보고서의 양식입니다. 다음은 우수활동 동아리 결과 발표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된 6개 동아리는 본협회에서 전문 영상 촬영팀을 학교로 보내드리게 되고 동일한 조건 상에서 각 동아리별로 활동하신 결과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촬영된 영상을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각 동아리 학생 대표 1명이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심사에 참여해서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시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발표대회에 참가한 6개 동아리는 모두 입상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활동을 보인 동아리 1개 동아리는 대상으로 선정돼서 한국다우 대표이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 동아리 활동 우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본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동아리 활동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활동은요, 중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교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스스로 모니터가 꺼지게 하는 그린터치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설치 전후에 교내 전기요금에 비교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내에 분실물을 찾아주기 활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활동을 했던 학교에는 분실물을 찾아주는 시스템이 없었는데요. 동아리 학생들이 분실물을
직접 접수받고 또 그것을 SNS에 올리고 그래서 분실물의 주인을 직접 찾아주고 그 다음에 분실물은 다시 또 사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 분실물의 가격을 매기고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했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다음은 교내의 전기 절약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절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제어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여름철에 체육이나 음악같이 교실을 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빈 교실에서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그 빈 교실에서 가동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가를 조사하고 그것을 아끼는 방법을 도출했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자원순환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비닐류 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분리배출함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분리배출함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닐류만 따로 모으는 활동을 실시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교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구입비에 비교를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중에서 재사용에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감할 내용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저 삼선 슬리퍼 대부분 그 옆에 옆구리가 뜯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두 짝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 학교에서는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돼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것을 수선해주는 그런 센터를 동아리 학생들이 운영을 했고요. 고쳐서 다시 신는 기간을 자원 재활용의 효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교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평소 자기 학교의 교직원 여러분들이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종이컵을 회수해서 그게 얼마나 되고 또 이것을 줄였을 때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환산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했던 홍보 활동입니다. 다음 사례 역시 자원순환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입니다. 특이하게도 학생들이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을 두 군데를 정하고요. 학생들이 그 두 곳의 쓰레기를 직접 분리배출했었을 때 얼만큼 양이 줄어드는가를 측정했던 사업입니다. 측정한 결과를 학생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올렸고요. 그 민원을 통해서 상습 투기 지역에는 분리배출함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사례는 올해의 사업 주제하고도 걸맞는 활동 사례입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현재 시판 중인 페트병의 색깔이 매우 다양해서 서로 섞였을 때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과학 시간을 통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스스로 각 버려진 페트병의 색깔을 분리해내는 분리배출하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여러 학생들에게 시연을 통해서 왜 페트병의 색깔을 분리해서 분리배출해야 되는지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활동 사례도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에 관련된 활동 사례입니다. 중고등생들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했던 아주 재미난 활동이었는데요.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활용 과정에서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을 제거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버려지는 페트병의 비닐 라벨을 제거해서 모으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비닐 라벨이 약 2kg 정도였고요. 이는 약 2,400개 정도의 페트병 무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는 주제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선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의 활동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 탄소 배출량 절감 활동과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감입니다. 다음은 활동 전후의 정량적인 결과와 비교가 되는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전에 교내 전기요금과 동아리 활동을 했더니 교내 전기요금이 얼마큼 줄어들었다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면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선택할 경우의 유의사항입니다. 현대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플라스틱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과 재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충청권역 중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